조금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노후를 위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몽땅 끌어다가 투자를 했는데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실직, 폐업으로 빚만 늘어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하신 분들, 오늘 고수혈증을 통해서 그 고민 조금이나마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 해소를 도와줄 고수 한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개인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 정경문입니다. 네. 개인회생 파산 제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 제도는 모두 경제적 어려움으로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직면한 채무자가 네.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중 개인회생 제도는 네. 재산보다 빚이 많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네. 채무 조정 절차를 통해 자녀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에 어느 정도로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지 좀 자세하게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채무자에 따라 일단 다르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대체로 이해를 위해 채무자의 소득이 월 250만 원, 채무가 1억 원이라는 가정하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월 소득 250만 원에서 1인 최저 생계비 약 135만 원을 빼면 115만 원이 됩니다. 이 가용소득은 전부 채무 변제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용소득 115만 원 전부를 3년간 36개월 변제에 투입하면 총 4,140만 원이 되는데요. 이를 전부 변제하고 나면 나머지 5,860만 원은 면제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개인 파산 제도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고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소득을 얻기 어려운 경우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회생은 좀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그죠? 파산은 가능성도 좀 거의 없어 보인다 하는 경우에 하게 되는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렇다면 혹시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시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개인 파산 선고를 받을 경우에는 공법상, 자법상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파산 선고 이후 면책 결정을 받게 될 경우에는 경제적 활동만은 특별한 제한 없이 가능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경우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서 자, 최근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 30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조급함과 불안감으로 영혼을 끌어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게 되고 투자에 실패한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리거든요. 이런 경우 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합니까? 네, 실패해서 원금을 잃고 빚더미에 앉은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회생 파산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고인 주식 투자로 생긴 빚의 경우 법원에서 그 대부분 청산 가치에 반영해 그 전액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여 회생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서울회생법원 등 일부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상당 부분 탕감해주고 파산 면책도 인정해주고 있어 회생 파산이 좀 더 용이해진 상태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오늘부터는 개인회생 신청자가 갚아야 할 돈을 산정할 때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로 입은 손실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요. 올해부터는 일부 법원에서 탕감해주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인한 빚도 탕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인 주식 투자로 인한 빚이 그것과 달리 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런 우려가 사실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회생 신청을 하면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채무자의 계좌 내역이나 카드 사용 내역 등 모든 재산 내역을 매우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 재산에 대해서는 설명하라는 보정 권고를 내리고 만일 이를 제대로 설명 못하면 그것을
청산 가치에 모두 반영하여 변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을 숨겨서 빚을 덜 갚는 일은 거의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꼼꼼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변제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변제율을 낮출 수 있는 네. 방법은 네. 사실상은 없습니다. 지금 설명했듯이 월 변제금은 소득과 생계비 그리고 재산 보유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임의로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청산 가치를 줄이는 방법, 예를 들면 배우자가 재산이 있는 경우 그 50%를 청산 가치에 반영하여 변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의 50%는 채무자의 재산에 반영해서 그것을 변제해야 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재산이 직접 돈을 벌어서 배우자가 직접 형성한 재산이거나 상속받은 재산이라면 그 채무자의 재산과 무관하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재산은 변제 책임 재산에서 제외하고 채무를 갚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정기적으로 나가는 월세, 그리고 의료비, 또 자녀 교육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게 될 경우에는 월 변제율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고수님께서는 많은 분야 중에서 왜 회생과 파산 업무에 집중하고 계신지가 너무 궁금해집니다, 갑자기. 개인회생 파산 업무는 특히 경제적 어려움에 내몰린 사람들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무잖아요. 다른 업무보다는 보람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업무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고수님께서. 자, 마지막으로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 병은 깊어지기 전에 고쳐야 고생을 덜 하는데 저는 채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채무자회생법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을 합법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그동안 이 제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다시금 살아갈 희망을 찾았습니다. 만일 지금 상황이 빚을 빚으로 막고 빚을 카드로 돌려막아 간신히 연명하는 상황이라면 법원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으니 회생 파산 제도를 적극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